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절 이후에도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축구 전용구장과 문화쉼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지속되는 폭염과 강한 일사량 등으로 8일 낙동강 묽은 매리지점 조류 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간간히 소나기가 내려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높은 상황인데요. 보통 8월 중순이면 더위가 한풀 꺾이지만 올해는 광복절 이후에도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동네 물놀이장이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어르신들의 수분 보충을 위해 지자체가 생수를 나눠주는가 하면 미세한 불방울을 분사하는 쿨링포그를 가동해 거리의 열기를 식히기도 합니다. 체감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더위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부울경 지역의 폭염 일수는 13.9일, 열대야 일수는 14.6일. 올해는 과거 폭염이 길었던 해와 달리 열대야 일수가 폭염 일수보다 많은 특징을 보이면서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탁월한 서풍으로 인한 서해상의 수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면 밤 동안에 기온이 하강하는 걸 이 수증기가 조금 저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에 기온이 좀 덜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두 겹으로 위치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폭염은 지속될 예정. 보통은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서 폭염이 꺾이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그 이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5일 이후에도 중기 기온 예상에서는 폭염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중기 후반에서도 폭염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6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높아지면 1, 2도 차이로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폭염 취약계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에 바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민들은 양식장 폐사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완도에 있는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10년째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곽상훈 씨는 지난해 전복의 70%가 폐사해 피해가 컸습니다. 곽 씨는 올해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수온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지금 외기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다른 여건들이 또 갖춰졌을 때 수온이 갑자기 또 올라갈까 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바다 수온이 25도 이상이면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되는데 이때 전복과 같은 어패류들이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 양식장의 경우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산소와 면역 증강제를 보급하지만 수온이 25도 이상이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 양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워 산소량을 늘리거나 산소통을 활용해 산소를 주입합니다. 냉각 설비가 최선이지만 비싼 비용 탓에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 활동과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하고 비상근무조를 운영해 피해에 따른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료와 폐사체 처리기 등을 지원하고 예방 백신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액화산소 장비 가동이라든지 양식 밀도 조절, 사료 공급량 조절 등 양식장 현장 관리 지도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소원 피해가 급증하면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운동장 주변으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선 상황이고 부산 최초 공설 운동장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축구 전용구장과 문화쉼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인데요. 폭염 속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공원으로 만든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110억 원을 들여서. 아파트 재개발에 공개 찬성한 서구 청장은 서구청장이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정치인 중에. 그래서 저희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주민 소환제에 돌입하겠다고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제로 그리 행할 겁니다. 주민들이 않는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또 12,000세대 아파트가 1.2km 반경에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밖에 쉴 곳이 없어서 주민들은 그냥 두자는 입장이 아주 강합니다. 아파트 재개발에 공개 찬성한 서구 청장은 아파트만 짓는 부산시장은 저는 구도운동장에서 많은 육상 선수들과 함께 매일 열심히 땀을 흘리며 토할 정도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운동장이라는 최적의 장소에서 훈련을 해서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도운동장이 없어지면 훈련할 장소가 없어집니다. 또 운동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주고 운동장은 덜덜이지 않습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구덕운동장을 재개발하면서 아파트 건립이 추진돼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부산이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축구 전용 경기장이 없는 도시라며 현재 추진되는 반지역적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의 공간 정비의 예산 부족을 시공사의 이익을 전제로 한 아파트 끼워넣기로 채우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길의 섭자리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역시 부산시의 건축 행정이 보여준 난맥상이라며 대규모 개발 사업을 부산시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는 8일 낙동강 물금 매리지점 조류 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속되는 폭염과 강한 일사량, 적은 강수량 등으로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부산시는 조류 제거선을 투입해 녹조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차단막 설치, 살수 장치 가동, 정수 처리 공정 강화 등을 추진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8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이사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양재생 부산상위 회장은 고금리와 원자재 고공행진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극한의 위기에 처했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지역 기업의 참여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후원금 등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 절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K-명상의 중심 부산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산 국제불교박람회가 백스코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 마이스 도시로의 성장과 부산 국제불교박람회를 통한 명상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람회는 8일 개막을 시작으로 나흘간 열리며 선과 명상전, 불교 공예예술문화전, 장인 공방전, 해외 교류전,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막식에는 힙한 불교로 화제가 된 뉴진 스님의 불경 전자음악 디제잉 파티와 가수 관서연 보살의 참불가 무대 등 2030 젊은 세대도 사로잡을 만한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본청 장학관을 비롯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등 모두 482명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2명의 직속기관장과 5명의 교육장 모두 넓은 시야와 관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5명의 교육장은 지역사회와 교육적, 사회적으로 연대해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부산신항 보안구역으로 잘못 진입해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부산신항 동측 컨테이너 출입 게이트로 무단 진입하려다 초소 근무자가 제지하자 통제에 불응하고 부두 안으로 달아났고 추격한 검색반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체혈을 요구해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 오전 11시쯤 남해고속도로 이지선 가락 IC 부산 방향 램프에서 트레일러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50대 A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가락 IC 부산 방향 진입이 한때 통제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회전 구간에서 원심력을 이기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의회가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예산 규모는 5,582억 원 규모로 주민 편익 사업과 의령군 청령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2차 추경을 비롯해 의령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의령군과 군의회는 1차 추경 예산안 대폭 삭감, 공무원에게 막말 파문 등 여러 논란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